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어제 초췌한 모습이랑 오늘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늘은 국제소송 혹은 국제 분쟁 해결, cross-border dispute resolution, 아니면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요런 거 얘기할 때 몇몇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orum shopping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조약 같은 데서는 choice of court이라고 나오는 헤이그의 choice of court 조약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그 컨셉이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제 분쟁을 할 때 절차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얘기한 choice of court, court를 choice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국제사법에 따라서 도대체 어디 법원에 가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보통은 여러 나라의 국제사법, 그러니까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그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Private International Law,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제사법에 정해져 있고, 예전에 우영우에서 내가 사법이 아니고 사법인데 라고 우영우랑 똑같이 말했더니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어쨌든 국제사법에 정해져 있어요. Choice of Court, 관할의 지정, 관할의 선택, 요렇게. 그리고 이제 관할을 지정할 수 있는 오토노미, 당사자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는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다가 우리가 당사자들끼리 코트를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나라는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티 오토노미를 허용하는 국가예요. 대부분의 나라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civilized 된 country가 허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일부는 허용을 안 해요. 아주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criminal court 이라던가 아니면 패턴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패밀리 로, 이런 거는 코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분쟁, 그러니까 행정 분쟁, 이런 거는 코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는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이 법에 따라서 행정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특허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싫어, 그냥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서 할래, 이런 거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특별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자치를 인정해주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당사자가 각각이다. 회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법은 어떻게 돼 있냐? 보통 미국 사람 혹은 분쟁이 있는 주에 있는 페더럴 코트로 가요. 그러니까 코트가 그 주에 두 가지 코트가 보통 있어요. 페더럴 코트하고 그다음에 주 코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세컨 서킷이라고 하는 페더럴 코트가 있고, 그다음에 뉴욕 스테이트 코트가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세븐 서킷이었던 것 같아요. 세븐 서킷이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코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소송을 하겠다, 리티게이션을 하겠다. 그러면은 미국의 choice of court regulation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아마도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거기에 따라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페더럴로 가는 거예요. 페더럴로 갈 수 있는 메터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사자들이 같은 주에 있지 않는 경우예요. 디스퓨트 자체는 이 스테이트에서 있지만 당사자가 다른 스테이트에서 왔다거나, 아니면 matter 자체가 federal matter라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외국에서 왔다거나, 요런 거면은 이제 federal court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private international law가 있고 미국도 private international law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내 거 주장할 수 있고 쟤도 제 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할에 대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forum shopping이라는 말 자체는 미국 애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잘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할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법에 따라서 꼭 international law까지 가지 않더라도 관할을 쇼핑을 하는 겁니다. 관할 선택을.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관할을 합의로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할을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관할에다가 내가 재빨리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관할이 있고 미국에도 관할이 있는데 준거법을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더 이로울 것 같아, 나한테. 혹은 뭐 미국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소송을 그냥 제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포럼 쇼핑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근데 전속적 관할이라는 개념을 계약서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다른 계약들이 다 이제 다른 관할들이 다 이제 exclude 되고 그 전속 관할 하나만 남는 거예요. 보통 그 계약서를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전속적 합의 관할이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계약서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전속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합의 관할로 한다. 요렇게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전속 관할이 아니라 그냥 합의 관할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가능하게 하는 포럼들, 그러니까 그 코트는 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살아있는 관할 중에 하나를 또 합의하는 경우도 이제 웃기지만 그렇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속적 합의 관할이라는 표현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국제소송에서는 관할에 대해서 이제 국제소송에서는 물론 리티게이션을 그 dispute resolution의 메소드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private international law나 choice of court에 대한 그 법을 모두 다 제외하고 이 관할을 정한다라는 표현으로 전속적 합의 관할을 정해요. 그럼 다른 모든 가능한 관할, 여기서 관할이라는 게 court죠. court의 가능성이 다 배제되고 파티 오토노미, 당사자 자치로 선택한 그 관할만 exclusive하게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적 합의 관할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이 혹은 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다른 관할들이 다 죽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A라는 곳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어. 그게 상대방한테 되게 유리할 것 같고 나는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재빨리 이송 신청을 해야 돼요. 관할 여기도 되니까 여기로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더 관할이 더 관련성이 있어요. 라는 거를 주장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보통 여기다 하는 게 내가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력이 별로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나 여기가 좀 더 관련성이 있다. 당사자들도 다 항상 여기에서 살고 있고, 뭐 부동산도 여기 있고,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 도미사일이라는 개념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그런 이제 거주지도 여기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송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은 또 많은 국가에서 그 소송이 약간 중단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한 번 히어링이 있고 또 뭐 한 달 정도 있고 다시 히어링 있고 한 달 정도 있고 요거는 이제 독일식에서 온 건데 그게 아니고 디스커버리 단계라던가 아니면은 히어링까지 가기 전에 기간을 되게 오래 주거든요. 준비 기간을. 그때 이제 관할 이전을 빨리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요. 그거는 뭐 비즈니스이든 아니면 패턴트든 뭐 행정은 안 되겠지. 행정이라는 건 국가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나하고 그 국가의 행정 분쟁 이런 거는 이제 그 리티게이션도 하지만 이제 익시드 분쟁으로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준거법을 어떤 게 준거법이냐라는 걸로 또 다퉈가지고 준거법을 정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되는 포럼 쇼핑이 있어요. 우리 그 4월 4일 전후로 그 포럼 쇼핑이라는 개념이 언론에서도 나왔고 이 포럼 쇼핑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포럼 쇼핑이
기본적으로는 허용되는 건데 허용되는 개념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콜트에 대한 초이스가 있고 그 콜트에 대한 초이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거 혹은 그 제기된 그 소송에 대해서 내가 이송 신청을 하는 거, 관할 이전 신청을 하는 거 이런 컨셉은 다 가능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관할이 다 가능했어. 그런데 A에다가 어떤 신청을 넣었는데 기각을 당했어. 혹은 각하를 당했다. 각하는 말고 기각을 당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관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기각 당했으니까 저쪽 가서 다시 해봐야지. 이거는 안 돼요. 어디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려면은 못하러 여기 이 코트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는 거죠. 코트 룰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할 선택을 한번 했으면은 물론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절대 관할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 관할에서 룰링을 받으면은 거기서 끝난 거지 거기서 프레주디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 주디카타는 아니더라도 기판력은 아니더라도 왜냐면 작은 신청이라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코트의 룰링 자체는 유효하고 그 코트의 룰링을 무시하고 다른 관할에서 다시 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hoice of law 그다음에 domicile, habitual residence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